자, 여기 정말 흥미로운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.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상하게 주가는 제자리예요. 왜 그럴까요? 오늘 데이터로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바디텍메드가 마주한 이 모순입니다. 사업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데 시장은 외면하고 있단 말이죠. 이들 사이에 대체 어떤 간극이 있는 건지 지금부터 데이터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바디텍메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이야기의 시작은 시장에서 이 회사에 붙인 별명, 바로 양치기 소년이라는 딜레마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. 자, 이 차트 한번 보세요. 이게 모든 걸 딱 보여줍니다. 파란색 선이 매출인데 보시다시피 꾸준히 오르고 있죠? 그런데 회색으로 표시된 주가는 2024년 이후로 그냥 바닥에 붙어 있어요. 시장의 평가가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? 이건 뭐 거의 다른 두 회사 이야기 같아요.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? 바로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몇 번이나 약속했던 중국이나 동물 진단 시장 진출 같은 신사업 계획이 계속 미뤄지면서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탓이 아주 컸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최근에 이 오랜 불신의 정면으로 아니다라고 말하는 아주 결정적인 데이터 두 가지가 등장했습니다. 여러분, 숫자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. 첫 번째가 바로 2025년 4분기 잠정 실적입니다. 영업이익이요, 전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서 무려 134%가 급증했어요. 이건 그냥 좀 나아진 수준이 아니죠. 사업 체질 자체가 폭발적으로 강해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그냥 한 분기 반짝 실적이 좋았다는 게 아니고요. 여기에 대규모 주주환원이라는 카드, 그리고 마침 딱 맞아떨어지는 정책 변화라는 순풍까지 이 강력한 엔진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시장은 왜 그렇게 차가웠을까요? 그 이유를 알려면요, 이 성장의 화려한 모습 뒤에 숨어있던 재무적인 압박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합니다. 바로 이 그래프에 답이 있습니다. 보시면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제자리죠? 간단히 말해서 번 돈보다 미래를 위해 쓴 돈이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. 연구개발 인력도 늘리고 영업인력도 확충하고 이러면서 고정비 부담이 확 커진 겁니다. 이익 문제 말고 또 하나 발목을 잡은 게 바로 현금 흐름이었습니다.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 현금 전환주기 CCC라고 부르는데요. 쉽게 말해서 물건 팔고 나서 내 통장에 돈이 딱 꽂히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. 당연히 이 시간이 길어지면 회사는 현금이 꽉 막히는 일종의 돈맥경화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. 보세요. 과거에는 한 100일 정도면 돈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160일이 걸립니다. 거의 반년 가까이 돈이 묶여 있는 거예요. 장사는 잘 되는데 수중에 현금이 없는 상황인 거죠.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. 매출 채권 회수가 늦어지고 있어요. 쉽게 말해 외상값을 받는데 시간이 점점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.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신흥국 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심해졌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압박 요인은 바로 재고입니다. 전 세계로 사업을 막 확장해야 하니까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보내줘야 하잖아요. 그러려면 창고에 물건을 미리 쌓아둘 수밖에 없죠. 물론 이것도 전부 다 묶여있는 돈이고요. 네, 지금까지 성장을 짓누르던 이 압박 요인들을 살펴봤습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는 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두 가지 게임 체인저, 바로 반등의 데이터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게임 체인저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4분기 실적입니다. 비용 늘어나고 현금 묶이고 이런 온갖 압박 속에서도 이 회사의 본업, 특히 수출 사업이 얼마나 탄탄하게 이익을 낼 수 있는지 바로 그 저력을 숫자로 똑똑히 보여준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변수, 어쩌면 이게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. 바로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, 즉 자사주를 대규모로 소각하기로, 아예 없애버리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. 이거 그냥 몇 주 소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. 전체 발행 주식의 무려 6.2%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예요. 2026년 2월 20일 공시를 보면 정확히 143만 8,250주, 이만큼의 주식이 시장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. 아니, 주식을 없애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? 자, 피자 한 판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. 피자 크기는 똑같은데 이걸 나눠 먹을 사람이 줄어들면 내가 먹는 조각이 더 커지잖아요. 똑같습니다. 회사가 벌어들인 전체 이익은 그대로인데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남아있는 주식 한 주당 돌아가는 이익, 즉 주당 순이익 EPS가 자연스럽게 커지는 거죠.
한번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까요?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앞으로 순이익 300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보죠. 이 300억 원을 소각 후 남는 주식수 약 2,190만 주로 나누는 겁니다. 그러면 주당 순이익 EPS는 약 1,370원이 나와요. 확실히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죠. 이렇게 주주 가치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행동은 이 회사가 지금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. 다른 비슷한 회사들과 비교하면 현재 주가는 거의 박앤세일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.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? 우리는 그동안 시장이 왜 이 회사를 불신했는지 그 양치기 소년의 딜레마를 봤고요. 또 성장에 따랐던 재무적인 압박도 확인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낡은 관점을 뒤집을 수 있는 실적과 주주 환원이라는 강력한 데이터를 두 눈으로 확인했죠. 결국 데이터가 가리키는 건 명확합니다. 과거의 불신과 재무적 압박을 딛고 이제는 실적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강력한 반등의 기회가 눈앞에 와 있다는 거죠. 여러분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시나요? 이 데이터가 가리키는 기회와 위험을 냉정하게 판단해 보실 시점입니다.